지금은 아무것 안 보여도 울지 말아요.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온 사랑이 그대 안에서 무엇보다 더 반짝이고 있으니. 네, 3프로TV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팟캐스트 신과 함께를 늘 청취해주시는 애청자 여러분, 저는 3프로 상담소의 김프로를 대신해서 오늘 하루 진행을 맡은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2프로입니다. 저희 시청자 중에 김성욱님께서 댓글을 보내주셨는데 눈길을 끌더군요. 3프로를 보면 제 과거에 대한 묵상이 시작됩니다. 그림 그린다는 이유로 경제에 게을렀다가 늦게 얻은 아이에게 가난을 물려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3년 전부터 경제에 대한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림을 그리기 때문에 붓은 늘 놀리고 있는 것이고 귀로 방송을 청취하고 있는데 귀가 뚫려 있는 게 얼마나 고맙던지요. 얼마 전에 들려주신 23살 청년 이야기와 조언들이 특히 좋았습니다. 이 세상이 참 아름답네요.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얼마 전에 경기도에서 23살 청년이 군에서 배운 경제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어떻게 하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부자가 될 수 있는지 사연 보내주셨었죠. 이 사연과 조언을 참 감명 깊게 들은 분들이 성욱님을 포함해서 참 많더군요. 아무튼 주식 투자로 여러 어려움 겪고 있는 분들 계시다면 저희 3프로 상담소와 함께 힐링하는 시간 가져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함께 할 분들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늘 저희와 함께하는 분이시죠. 3프로 상담소의 주치 선생님,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윤대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일단 네. 우리 김프로 형님 뵙고 싶고요. 하지만서도 예. 사실은 또 우리 이프로님 목소리는 제 입장에서 제 목소리보다 더 익숙한 것 같아요. 네, 뭐 제 근처에서 방송했던 적도 그렇습니다. 있고 저도 그걸 넘어서 계속 너무 많이 제가 또 좋아하고 들었었기 때문에 네. 또 오늘 김프로 형님이 또 이런 좋은 기회를 주셔서 그냥 앞으로 저희가 좀 계속 할까요? 우리 형님도 속상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럴까요? 윤 교수님도 군대 있을 때 이런저런 고민 많으셨을 텐데. 벌써 오래도 잘 나진 않은데요. 근데 저는 이제 군의관으로 갔었어요. 군의관으로. 네, 그래서 같은 선상에서 지금 이 23살 우리 청년 이분과 비교하긴 그런데 가 있으면 아무래도 좀 약간 좀 저는 정지된 듯한 계속 공부를 더 하고 있던지 아니면 벌써 개업을 했다든지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요즘 얘기로는 약간 포모 나만 좀 그런 느낌 밀려나가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하고는 대부분 삼겹살과 소맥으로 매일매일을 보내지 않았나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와 함께 해주시는 분 오늘의 경제 멘토 염승환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하고도 오랜만에 뵙는 것 같고 요즘 어떠세요? 요즘에는 주식시장이 워낙 좀 힘든 상황이라 저도 멘탈 관리하는 게 좀 힘들더라고요. 매일매일 이렇게 하루는 좋은데 다음날 또 이게 뒤집어져요. 동전 이게 뒤집어지지. 그러면 이제 저도 그런 상황인데 이제 투자분들도 정말 심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루 온탕냉탕이 너무 반복되는 시장이어가지고 오르면 야 이제부터 반등인가 드디어라는 꿈이 맞아요. 또 잘하다가 그 다음날 또 푹 빠지면 또 갑자기 공포심이고 여기서도 또 빠진단 말인가 그렇게 생각도 들고. 자, 그래서 같이 모여서 고민도 좀 털어놔 보고 또 다음 일주일도 또 준비해야 되니까 3프로 상담소가 그래서 또 이렇게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3프로 상담소 70번째 70번째 영광입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해주실 뮤지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몇 년 전에 이분 슈퍼밴드에서 보컬뿐만 아니라 건반, 기타, 드럼 다양한 악기
연주하면서 이게 어떻게 한 분이 다 이 많은 재능을 갖고 있나 이 프로를 좌절하게 만들었던 분이고요. 작년에는 불후의 명곡 들국화 전인권 편에 출연해서 걱정 말아요 그대를 열창했던 모습 기억에 남습니다. 힐링 싱어송라이터 홍이삭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슈퍼밴드 시즌 1에 나오셨어요. 아, 저는 원이었습니다. 아, 헷갈렸군요. 이게 네. 원에 나와서 네. 다 드럼 이렇게 북도 치고 네. 아, 시즌 1이었군요. 네, 노래도 야. 그랬습니다. 이분은 제가 좀 이력을 좀 주십시오 했더니 뭐 이런저런 상도 많이 받으시고 버클리 음대 음악교육과에서 공부하시다가 잠깐 휴학하신 후에 뭐 이런저런 상도 많이 받으시고 24회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동상 부러운 상이죠 여기가. 그렇죠. 이제 저희처럼 이제 싱어송라이터라 그러죠. 자기 예. 노래를 만들고 쓰는 사람들한테는 그분들의 무대가 많지는 않으니까. 네, 많지도 않고 좀 로망 같은 곳이죠. 뭔가 이제 좋은 음악 하시는 분들한테 좀 더 인정을 받는 어떤 이제 심적인 어떤 안정감을 주는 그런 곳이죠. 예. 야, 다룰 수 있는 악기가 정말 많으시더군요. 아, 근데 이게 사실 그 퍼포먼스의 요소도 좀 같이 있어서 이제 이렇게 보여지는 것보다 막 엄청 잘하는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보통 이런 오디션 프로 같은 경우는 한 곡을 되게 열심히 잘 하거든요. 그래서 네. 그것만 이제 죽어라 연습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잘 보여주고 이제 그러는 경우고 이제 보통 악기는 저한테는 사실 곡을 쓰는 용도, 약간 창작의 용도로 많이 쓰이는 거여서 주로 창작하실 때는 어떤 걸로 주로 하십니까? 주로 이제 기타 치면서 기타? 많이 하고 아. 예, 요즘에는 피아노 연습을 또 좀 해보려고 하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윤 교수님은 악기 다루시는 거 있으세요? 저는 그냥 조금 전자기타 전자기타. 네. 오. 좀 취미고요. 예. 네. 외모에 비해서 방황과 갈등의 시기가 꽤 깊었었던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제가 좀 다에게 가만히 있는 얼굴이 웃는 얼굴인데요. 네. 인지 부조화가 있는 얼굴인데 뭐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너무 기대됩니다. 그 요즘 그 유행하는 저희 아재들도 서로 많이 하는 단어가 너 추앙해 이잖아요. 그 나의 해방일지라는 네, 드라마 인기인데요. 네. 거기 또 OST 작업 하셨더라고요. 대단하신 분들 정말. 불렀습니다. 예. 20년 전에 이 프로를 보는 듯. 그 전인권 들국화 전인권 편 불후의 명곡. 네. 거기 출연해서 인상적인 무대를 선보였었는데 전인권님이 가장 닮고 싶은 아티스트라고 들었습니다. 네. 좀 떨리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떨린 건 그때 제가 처음 뵀어가지고 네. 대기실 뒤쪽에서 인사를 잠깐 드렸었는데 사실 이제 혼자 이렇게 쫄아서 뒤에서 이렇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박계영님이 이제 뒤에서 이렇게 도와주셔가지고 그냥 인사 한번 드렸는데 그때가 제일 떨렸고 이제 노래할 때는 일단 떨면 안 되니까 좀 자신감 있게 하려고 했죠. 보통 가수들 선후배가 만나면 네. 말을 놓습니까? 선배가? 네가 홍이삭이니? 노래 잘하는구나. 근데 전인권님은 사실 너무 저예요. 아예 말을 서로 섞지 않는다. 아니요 그냥 이러고 그냥 잘해요, 잘하세요 이러고 이제 하셨죠. 되게 그래. 그 걱정 말아요 그대는 잠깐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아 걱정 말아요 그대요. 예. 아 그럼 짧게 뭐 이렇게 기타를 치면서 하면 좋을까요? 그냥 부를까요? 아 기대됩니다. 쳐주시면 근데 너무 짧게. 좋죠. 예. 이렇게 이대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여 아무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함께 노래합시다. 그대 아픈 기억들 모두 그대여 그대 가슴에 깊이 묻어버리고 지나간 것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우리 다 함께 노래합시다. 후회 없이 사랑했노라 말해요.
좋았다. 아, 좋으시구나. 보컬이. 야, 그때 슈퍼밴드에서도 뭐 이런 심사위원분들이 네. 흔치 않는 되게 공기반 노래방 감사하죠. 순수한 네, 감사하죠. 저도 사실 뭐 이렇게 능력이 막 그러니까 음악 하는 데 있어서 막 많이 부족한 게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좋은 기회들이 있어서. 드라마 OST 작업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OST 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이런 거는 사실 진짜 의뢰를 해주시는 거여서 이제 감사하죠. 그냥 이제 거기에 맞게 잘 불러야 되는 경우가 있고 사실 이제 제가 쓴 것도 있겠지만 또 안 쓴 노래들 제가 그냥 부르기만 하는 노래들도 있고 이래서 네. 제가 말씀하신 대로 사실 음악이라는 게 이렇게 뭔가 환산할 수 있는 그걸 무형을 계속 만드는 그런 거죠. 작업을 이제 그럼요. 작업실에서 계속 이걸 해서 뭐 하나 막 이제 이런 어떠한 작업들을 좀 하긴 하는데 그런 예. 어떤 작업의 연속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OST도. 네. 다른 사람이 작곡한 노래지만 홍희상님이 불러주셔야 되겠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얼마나 기쁠까요? 그죠. 네. 감사하죠. 예. 네. 제 것처럼 그냥. 최근에 작업 중인 곡이 있으세요? 예, 방금 말씀하셨던 나의 해방일지 OST가 이제 최근에 가장 빨리 나왔던 OST이고요. 그거 이후에는 이제 또 저희 개인 또 음원과 이런 것들 또 작업을 하고 있죠. 네. 평소에 음악에만 몰두하세요? 아니면 경제, 주식 이런 것도 좀 관심이 좀 있으십니까? 사실 없을 수 없죠. 이제 왜냐면 저희는 그러니까 워낙 사실 요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사실 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뭐 주식과 암호화폐 이런 데 관심을 또 가지게 돼서 저도 자연스럽게 보기도 했는데 사실 그 전부터 이제 저희 음악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장비로 거래를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시세 보고 이제 그러면은 저희 나라에서 적당히 가격 방어를 하면서 좋은 시세로 사고 그걸 또 다시 되팔고 그럼 몇 년 후에 이게 더 좋아질지 안 좋아질지 모르고 이거를 계속 봐요. 사실 장비를요? 네. 무슨 장비요? 모든 거에서 마이크부터 기타, 뭐 건반, 뭐 아니면 저런 녹음하는 장비, 요 뒤에 계시는 이제 이런 다 모든 것들이 그런 다 것들이 장비인데 계속 등락을 해요 가격이? 때마다 다른 거죠. 예를 들어 코로나 요때는 또 올라갔어요. 왜냐하면 제조업이 안 됐으니까 제 가격이 귀하니까 네, 필요한 그리고 사람은 만들 곳이 없으니 기다려야 그렇죠. 되니 올라가고. 그리고 이제 오래된 장비인데 시간이 지나서 가치가 올라가는 장비들이 그런 있어요. 경우도 있겠죠. 그러면 이제 예전에 예를 들면은 뭐 한 10년 전에는 50만 원이었던 게 어떤 유명한 가수가 이걸 써서 모두가 쓰기 시작하니까 요즘엔 막 200만 원, 400만 원 되고 갑자기 생산을 늘릴 수 없으니까 그래서 옛날 장비와 옛날 소리들, 아날로그적인 것들, 옛날 회로들 이런 것들 스피커 앰프하고 비슷한 시장이군요. 맞습니다. 이제 물론 앰프나 이것만큼 좀 고급지다고 볼 수는 없는데 좀 실용적인 방안에서 그런 것들을 계속 이제 찾고 이제 그래서 사실 그러면서 이제 주식도 보고 이렇게 하는데 보통 저 같은 경우는 좀 부끄러운 게 제가 마지막 경제 공부를 대학교 1학년 때 경제학 기초를 이제 중간고사 2등하고 기말고사 안 가가지고 이제 D를 받았던 수업이 있었는데 이제 그 이유를 보면서 이제 좀 주식을 조금 주식이나 경제관념에 대해서 좀 실질적인 건 좀 일찍 배웠으면 좋았을 텐데라는 아쉬움을 계속 가지고는 있죠 항상. 네, 여전히 그런 마음은 있고. 네, 아까 혹시 고민은 없으세요? 경제 관련 고민은 내놓은 장비가 당근에서 안 나갑니다. 뭐 그런 건 항상 고민이죠. 이 장비가 이번 달엔 팔릴까? 뭐 이런 고민을 하는데 저 장비를 사고 싶은데 저걸 사면 내가 나중에 팔 수 있을까? 이제 고민을 하는 건데. 그런 거. 네, 그것보다도 사실 제 입장에서는 좀 여전히 저 초보니까 사실 항상 저도 이제 가끔 이제 장을 계속 보면 그래프를 보고 나서 경제 상황이 이렇구나를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뉴스를 보거나 하면 이제 그래프를 보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안 좋고 안 좋은 일이구나 하니까 사실 너무 초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회적인 상황을 봤을 때 그걸 해석해서 이렇지 않을까를 조금 미리 좀 유추할 수 있으면 좋은데 생각을 좀 해왔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식들이나 그런 방면들의 어떤 안목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는 게 좋을까? 이제 이런 궁금함은 항상 있죠. 예. 책이죠, 책. 책일까요? 그냥 단순해요. 저도 책으로 다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사실 개인 투자함 때 먼저 이제 항상 공부할 때 권유드리는 게 영상보다는 책으로 하라 그래요. 왜냐면 이제 영상은 오래 또 보다 보면 집중이 안 돼서 대부분 이제 끝에 가면 또 이런 이 교육이라는 게 되게 힘들어요. 장기간 보기가.
근데 이제 책은 어쨌든 좀 집중도가 있고 그리고 책을 보면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계속 그걸 요약을 했어요. 내 머릿속에 넣으려고 써보고 저는 이제 예전에 무식하게 진짜 필사해본 적도 있어요. 다 필사는 아니고 책 내용을 중요한 걸 이렇게 하면서 그리고 이제 노트를 다시 보는 거죠. 그러면 이상하게요. 수능 공부하듯이 그러니까 머릿속에 들어가요. 근데 책이라는 것도 사실 이제 의견이 또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 그런 이제 안목을 키우려면 이제 기본서들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제 지금 요즘에 갑자기 물가가 올라간다 그러잖아요. 물가 오르고 금리 오르잖아요. 그럼 물가가 오르는데 왜 금리가 오를까? 이런 것들 사실 매칭이 잘 안 돼요. 처음 이제 경제를 보시는 분들은. 근데 이제 전문가들은 알죠. 다 그 이 메커니즘을 아니까. 그렇죠. 근데 그거를 전문가가 처음 알 수는 없고 다 이제 그런 기본서들이 있어요. 뭐 경제학이라든가 이런 이제 그건 뭐 이 우리가 뭐 대학교처럼 배우라는 게 아니라 이게 서점에 가면 쉽게 그런 것만 좀 내가 기본 개념만 알아도 신문 기사 보면서 이제 해석이 가능하죠. 근데 이제 그런 기초를 그냥 다지지 않고 대부분은 그냥 정보만 받으니까 해석을 그러니까 못해요. 결국 그런 안목을 보는 거에도 기초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기본기가 거죠. 무조건 있어요. 그 기본기를 담아놓은 강의가 위즈덤 맞아요. 칼리지. 위즈덤 칼리지도 있죠. 놓쳤다. 맞습니다. 제가 얘기하려고 했다. 그제 역할인데. 새로운 세상에 눈 뜨는 시간. 국내 최초의 강의 자료도 주는 기획 거죠. 교육 프로그램. 주는 거죠. 강의 이건 자료. 그리고 강의 자료도 한 달에 한 권씩 요약을 해서 드리기 그러면은- 때문에 그냥 2%만 여기에 2%만 안 들어있다. 지금 표정이 제일 밝으셔서 제가 다 위즈덤 컬리지를 한번 또 네. 봐야겠네요. 제가 그래도 3프로TV 대표이사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홍 이사님께는 제가 위즈덤 칼리지를 보실 수 있게 시간만 좀 내주세요. 네. 제가 아이디 하나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예. 이렇게 유익하고 좋은 프로그램 3프로 상담소. 자,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 보내주신 분 사연을 좀 들어보죠. 안녕하세요. 3프로를 자주 챙겨보고 있는 지방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청년입니다. 21년 1월 초반에 화황장의 주식을 지인을 통해 시작하였고 상장된 주식을 중형주 위주로 잠깐 하다가 수익도 내고 손실도 보고 그러다 3월 초에 우연치 않게 유튜브 알고리즘을 통해 장외 주식을 시작하면서 처음에는 3에서 10% 사이로 하다가 어느 순간 저의 전체 시드머니를 80%를 장외에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유튜브에서 한창 메타버스의 열풍을 타고 장외 주식에도 여러 종목이 있어 찾아보고 뉴스 및 공시를 보다가 한 종목에 80% 중 65% 정도 투자를 하였고 나머지 15% 또한 장외 주식이지만 다른 종목 비통일 주권 종목을 매수하였습니다. 통일 주권 장외주 같은 경우엔 그래도 여러 곳에서 투자받은 곳이어서 3년에서 5년 정도 버틸 생각으로 들어간 종목이지만 비통일 주권은 상장 시 바로 매도할 생각입니다. 비통일 주권 또한 대기업에서 투자 들어온 종목이어서 안전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어디까지나 상장되었을 때의 가정하일 뿐이지만요. 지금 상장된 코스닥 시장이 좋지 않지만 장외 주식 또한 마찬가지로 시장이 매수 매도세가 없는 듯 하고요. 그나마 수익권이어서 안도를 하고 있지만 주식시장이라는 게 모르는 거에서 흔들리는 순간이 두렵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익은 이건 고민이 아니라 살짝 자랑. 최근 들어 처음 봤습니다. 장외 주식을 하셨는데 20대 후반에 자리를 잡으면서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벌었던 돈을 모두 투자하고 있는데 너무 야수의 심장이었을까요? 아직 주린이의 잉크도 마르지 않은 장외 주린이 1년 차여서 과연 이게 잘하고 있는 게 맞는지 또 짧게는 3년 길게 5년을 바라보는데 어떻게 멘탈 관리를 해야 할지 전문가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오늘 70회인데 장외 주식 뭐 이런 거는 또 많진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제 기억에는요. 근데 이분은 네네. 장외 주식 중에 두 종목을 골라서 두 종목을 포트폴리오로 구성했는데 수익권이기도 하고 또 20대 후반에 자리 잡았고 중소기업에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었다. 이 사연이 이게 제가 보기엔 고민이 아니라
네, 약간 저 잘하고 있죠, 형. 네. 잘하고 계시네요. 네, 네. 네. 근데 염이사님 어떻습니까? 이런 장외 종목, 통일주권, 비통일주권 이거 뭐 어떤 얘기예요? 저도 이거 사실 잘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제 받고 저도 한번 이제 조사를 해왔는데 통일주권은 이제 우리 흔히 그 어떤 이제 플랫폼이라고 우리 뭐 증권거래소에서 다 주식 거래하잖아요. 사실 이제 뭐 HTS나 MTS로 비상장도 이제 그 어떤 이제 플랫폼을 통해서 뭐 보면 KOTC라고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데서 할 수 있는 이제 비상장돼 있지만 뭐 거래가 좀 자유로운 그런 것들을 이제 그러니까 예탁원에 예탁도 할 수 있고 계좌 간에 이제 위탁 거래 가능한 건데 비통일 주권은 뭐냐면 그런 플랫폼을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없고요. 개인이 서로 만나야 돼요.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러니까 굉장히 폐쇄적인 거죠. 그리고 카드로. 제가 듣기로도 그게 없어요. 주식이 없어요. 주식을 서로 사고 팔 때 예를 주권 들면 발행을 안 돼 있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뭐 예를 들면 뭐 3프로 TV, 3프로 TV 주식이 있다면 뭐 증서를 가져와봐 할 거 아니겠습니까? 염미사님한테 한 10주 팔아서 예를 들면 고기 사 먹고 싶으면 팔고 싶은데 예를 들면 10만 원 주세요, 파세요 해서 팔았더라도 제가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냥 뭐 계약서 하나하고 하나만 뭐 지분을 그리고 염미사님하고 저하고 손잡고 저기 저 3프로 TV 사무실에 가서 이제 주주 명부에 2% 아웃 염승환 10주 뭐 이렇게 등록을 해야 이제 거래가 되는 그런 맞아요, 걸 맞아요. 비통일 주권이라고 그렇구나. 하더라고요. 주권 발행. 그래서 아마 이거 모르시는 분도 꽤 많으실 거예요. 뭐 야, 근데 이분은 이걸 통일 주권으로 되어 있는 장외 주식도 사셨고 네. 아직 통일 주권 발행이 안 된 비통일 주권 장외 종목도 사셨고. 그래서 둘 다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근데 참 이게 근데 어쨌든 이제 장애 주식이라는 게 이제 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상장을 하면 이제 좀 대박이 나기 때문에 그걸 많이 이제 그 기대하시고 하시는데 뭐 주의하실 건 이제 이게 진짜 상장이 가능할지 저도 사실 제 경험 저는 이제 옛날에 못 모르는 이제 시절에 저도 이제 막 그런 여기저기서 막 정보를 막 봤던 시절이 있어가지고 비상장이 장애 주식이었어요. 그거를 이제 어떤 이제 아는 사람이 알려줬어요,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상장된 기업도 한번 상패 당해봤는데 비상장 주식도 그때 한번 넣어봤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아름아름한 거죠, 그때는. 했는데 몇 년 후에 반드시 상장이 된다. 뭐 얼마 안 남았다. 이게 되면 그때 이제 액면가 5,000원이니까 뭐 되면 이제 몇 배 날 수도 있었죠. 근데 회사가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상장은 못하고 그냥 없어졌는데 가장 큰 리스크가 그런 거 이거는 환불도 안 되고 환불도 안 돼요. 손절매도 안 되고 쉽지 않죠. 거래도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뭐 방금 말씀하신 대로는 종이로 아니면 그냥 기록으로만 기록하는 거면 계약하고 계약서와 함께 그 나중에 하실 일이 있으면 주주 명부에 내 이름을 올려야 돼요. 그리고 우리 회사는 통일 주권을 발행한 적이 없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그 회사가 발행한 주권 미발행 증명서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확인해야지. 그러니까 이런 게 장외 주식이 그래서 거래할 때는 잘못하면 사기 당하는 수도 많아요. 사기 많아요. 뭔가 이렇게 안정적인 증거물 이런 게 찾기가 근데 이분은 뭐 어느 정도 자기가 좀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아시는 것 같아서 하시는데 상장이 잘 안 될 경우엔 그러니까 이게 상장한다고 보장이 안 되는 게 근데 저는 지금 시장 상황에선 좀 주의를 오히려 예전보다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상장된 기업들도 너무나 어렵잖아요. 뭐 유동성도 지금 환경이 악화되는데 요새 뭐 아마 얘기 많이 들으셨겠지만 가장 올해 그 작년만 해도 올해 가장 대우로 꼽혔던 게 마켓컬리거든요. 근데 지금 요즘에 마켓컬리 자꾸 적자기가 나오니까 이거 상장할 수 있나 이제 이런 의문까지 하기 시작했어요. 작년에는 이거 무조건 상장하면 대박 난다. 이거였어요. 1년 만에. 왜 그러냐면 지금 긴축 시대예요. 금리를 너무 오르면 장외 기업까지 이런 돈 못 버는 기업까지 밸류를 높게 주기가 어렵죠, 사실. 돈이 거기까지는 잘 안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돈 버는 회사를 원하잖아요, 지금 시장 자체가. 그러니까 장외 주식들이 뭐 알짜에서도 있겠지만 대부분 또 적자 기업들이 워낙 많고 스타트업이 많기 때문에 환경이 좀 지금은 안 좋은 것 같아요. 장외 주식을 투자해가지고 예전처럼 작년 상반기가 절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 카카오뱅크나 페이 상장하고 상장하면
일단 더블 가고 어마어마했으니까. 뭐 그랬을 때. 그래서 지금은 긴축이 언제까지 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안 좋은 위험하다. 유동성 환경하에서는 예전처럼 너무 낙관적으로 보는 건 좀 위험하지 않을까. 가치가 저는 등락이 지금은, 있으니까. 네, 좀 그렇게 근데 생각을 하고 장점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 장외 주식이 사고 나면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되팔기도 어렵고. 뭐 엄청난 장점이에요. 이게 정말 장점입니다. 네. 맞아요. 이게 사실 이게 삶을 살다 보면 그 정신적인 고통, 뭐 걱정 이런 게요. 내가 선택권이 많을수록 그게 고통이에요. 미국 대통령이 잠을 못 자는 이유가 이걸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건 이렇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선택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러시아를 쳐 말아. 러시아를 치면 어떻게 되지? 네, 맞아요. 이 프로는 절대 그런 고민 안 합니다. 러시아를 치면 어떻게 되지? 안 하죠. 저의 삶은 그래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으니까 매우 단순해요. 상담소를 진행을 안 한다고 해? 한번 해봐. 이게 모든 고민이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가 사고 팔기가 쉽지 않은 자산은 또 그런 장점은 있어요. 맞아요. 잘 그런 되겠지라고 그냥 꾹 갖고 있으면 결과는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만 매일 밤 잠은 조금 그래도 잘 수 있다. 그렇죠, 교수님? 네, 그렇죠. 선택이 많은 게 좋은 게 아니다. 어떻습니까?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람이 돈을 벌어서 행복한 이유를 이제 뭐 설명할 때 이제 하나가 뭐 설명이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을 안 만날 수 있다. 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또 돈이 많았는데 그래서 너무 그러다 보면 또 외로워져서 그게 또 비례만 하지 않는 그런 그래서 이게 다 균형이 좀 중요하지 않나 싶고요. 여기서 지금 멘탈 관리 말씀을 주셨는데 멘탈 관리하면은 좀 불안하지 않는 것만 멘탈 관리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네. 이 프로님 이야기를 좀 적용해 보면은 멘탈 관리가 과도한 불안을 줄이는 것도 멘탈 관리지만요. 불안해야 할 때는 불안해야 하는 것도 멘탈 관리. 그렇죠. 그렇죠. 예. 걱정을 해야 되는 근데 상황에서 걱정을 해야 될 상황에서 걱정을 안 해놓으면요, 나중에 정말 멘탈이 붕괴되는 일이 올 수 있는 거죠. 그런 그냥 분도 정말 회피하고 있던데. 그냥 예.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또 너무 이게 항상 이제 중간이 중요한 거죠. 관리라는 게 이제 양쪽이 아니라. 그래서 좀 전반적인 분위기는 좀 너무 잘해주고 계시는데 네. 약간 좀 한 번은 좀 돌아볼 장애 주식에 대해서 뭐 그런 오히려 실제로 요즘 그런 분들 꽤 있어요. 그러니까 수익률이 요만큼 떨어졌을 때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팔아야 돼? 뭐 바꿔야 돼? 갖고 있어야 돼? 고민하다가 요즘엔 아예 로그인을 하기가 싫다. 맞아요. 그러니까 로그인을 하기는 하고 지금 어떻게 됐는지 봐야 되는데 정말 차마 못 들어가겠다. 네. 맞아요. 그게 또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죠. 그걸 이제 회피라고 하는데요. 그러고 보니까 저도 한 2, 3주 안 들어간 것 같은데. MTS에 여기 왔을 때 한번 봤는데 그냥 뭐 차라리 언젠가 오른다는 저는 확신. 네, 이게 좋은 멘트. 저도 비슷하네요 지금. 회피 심리가 좀. 근데 그럴 때 이런 회피 심리가 들 때는 그 회피 심리에 내 몸을 맡기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지. 이게 뭐 해보는 게 이게 좋습니까? 마음이라는 게 물론 내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쉐이핑 이렇게 조정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거의 자율주행처럼 자율 시스템 이거든요. 그래서 뭐 살아야 되니까 뭐 적절한 회피 그런 이에 대해서 뭐 너무 나쁘고 그냥 있는 그대로 필터 없이 오는 스트레스를 담아주면은 뭐 나만 아는 마음과 이제 몸은 맞습니다. 있을 수 없을 것 같은데요. 네. 하지만 또 가끔은 또 뭐 이런 거 잘하신 것 같아요. 그냥 뭐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또 오늘 좋은 말씀도 주셔서 한번 다시 보고 좀 네거티브한 쪽에서도 한번 봐서 뭐 한번 뭐 꼭 뭐 3년 5년은 아니라 한번 정리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하시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러니까 마음 한쪽에 계속 이래도 될까 하는 뭐가 있으시니까 이 사연을 쓰시지도 그게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네. 저도 꼭 뭐 상장 주식만 좋은 거고 장외 주식은 나쁜 거고 그런 건 아닙니다만 저는 전체 시드머니에 너무 많은 비율이 장외 주식에 가 있는 건 혹시 아닌지 더 잘 아시겠으나 한번 그 부분은 스스로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올 것 같습니다. 이런 분께 전해드릴 만한 노래가 있을까요? 통일주권 장애주를 일단 걱정 말아요. 그대로 앞에서 해주시죠. 그래서 80% 투자해주신 분에게 할 수 있는 노래.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약간 불안 지금 이제 들려드릴 곡은 나쁘지 않아라는 곡인데 딱 맞네요. 그 어떤 불안과 회피 그 사이쯤 어딘가에 있을 수 있는 노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쁘지 않아. 관계? 사랑 쪽 노래인가요? 아닙니다. 그냥 인생? 그냥 어떤 삶에 대한 막연한 이제 그런 건데. 근데 그 느낌 너무 좋아요, 정말. 괜찮아, 나쁘지 않아. 네, 그렇죠. 나쁘지 않아가 저는 나쁘지 않아란 감정이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절정의 긍정성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가끔 의학 조화가 터지는 거지. 계속 의학이 기본이다 생각하면 네, 행복하기 어렵다. 저희는 얘기하죠. 뭔가 그 꼿꼿한 정신 상태의 느낌이죠. 나쁘지 않아. 네, 나쁘지 않아 정도면 완전 좋은 거죠. 그렇군요. 네네. 요즘 계절 어떠세요? 나쁘지 않아. 이야. 저는 한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딱 뭔가 불안한 거. 아니 우리가 상상하려면 우리나라에서 제일 뭐 어떤 포지션이 높은 분이나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라고 상상하는 분의 마음을 알 수는 없지만 우리가 한번 어떨까 하면은 지금 막 너무 좋을까요? 나쁘지 않아 정도 아닐까요? 잘 모르겠지만. 그럼요. 네, 그분들 네. 너무 좋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뭐 개인적 친분은 없지만. 네. 아이 속삭인데 이거 에버랜드 팔아? 뭐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네, 홍희상님의 목소리로 들어봅니다. 네. 나쁘지 않아? 산뜻한 공기에 편안한 옷차림 오늘의 날씨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하루를 거닐며 바라본 내 삶을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도 가끔은 나를 멀리서 좀 더 차분히 바라보며 그땐 그랬지 저땐 저랬지 되돌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정신없는 생활도 막막한 선택들도 가끔씩 찾아오는 우울함도 때론 내게 걸음이 되어서 깊은 뿌리 내리고 튼튼한 나무가 되면 강한 폭풍이 불어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 돌아보면 알 수 있겠지 별일 아닌 것처럼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라라라라 라라라라라라
나쁘지 않은 게 아니라 너무 좋네. 너무 좋네. 혼자 부르시는데 뭐 여러 명이 부르는데 기분 뭔가요? 감사합니다. 신기하시다. 보통 이런 노래는 만들 때 네. 가사를 먼저 쓰고 거기에 곡을 입힙니까? 아니면 그 반대인 경우가 많습니까? 요거는 같이 썼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말을 하잖아요. 예. 거기에다 그냥 음을 같이 해서 이제 불러서 만들. 노랫말을 만들면서 천재란 얘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나쁘지 않아라는 감정이 있잖아요. 그럼 나쁘지 않네를 이제 그냥 이렇게 치면서 나쁘지 않아 이제 흥얼거리는 거죠. 네, 그렇게. 네. 그러면서 가사도 조금씩 바꿔보기도 네, 그래서 하고. 넣고 껴 넣고 하는데 이제 틀은 그렇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뭔가 원하는 얘기들이 이제 나중에는 좀 빈자리 메꾸고 이런 식으로. 네. 보통들 그렇게 하는 게 일반적인가요? 아니요, 뭐 가사 먼저 시작해서 멜로디를 넣는 하는 경우도 경우도 있고, 있고. 뭐 멜로디나 이제 그 틀을 만들고 가사를 넣는 경우도 있고, 그거는 케바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어떤 정도 경지에 이르면 같이 하게 된다. 뭐 경지라고 말씀해 주시면 너무 감사한데 이제 이런 어떤 순간이 있죠. 만들 수 있는 순간이 있으면 또 그렇게. 네. 그렇죠. 음악 전문가 염승환 이사님은 전 전문가가 아니죠. 근데 너무 잔잔해서 전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이런 그 기타 소리, 통기타 소리 되게 좋아하거든요. 이건 장르로 하면 어떤 장르예요? 그러게요. 어떤 장르일까요? 저는 그냥 포크 음악의 어떤 선이지 않을까 뭐 이렇게 네. 생각합니다. 예. 삶에서 음악이라는 것의 가치가 얼마나 될까요? 돈으로 환산하면. 돈이요? 되게 환산하기 어려울 텐데 보통 그래서 뭐의 경제적 가치 이런 걸 환산할 때 이런 질문을 한대요. 저 염승환 이사님 둘 중에 하나를 고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남은 여생에 제가 음악을 한 번도 들을 수 없이 사셔야 됩니다. 그 대신 돈을 저희가 이만큼 드리겠습니다. 즉 남은 인생을 음악 없이 살고 10억 원. 그러면 음악 없이 살고 10억 원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됐어 나는 음악 들으면서 살래 하시겠습니까? 음악이죠 당연히. 음악 없이 10억 원? 아니 음악이 있어야죠. 그렇죠. 음악이 있어야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돈이 좀 더 여기서 올라갈 거 아니겠어요? 음악 없이 그럼 15억 원. 아니 저는 뭐 얼마를 줘도 음악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이 형은 돈이 이미 너무 많아서 안 돼. 그게 아니라 저는 이제 집에서도 이렇게 제가 이제 매일 나오잖아요. 예. 3% 이제 원고 준비도 하고 막 이럴 때 저는 뭐 그냥 들어요. 그냥 유튜브 그 음악 있잖아요. 거기서 그냥 랜덤하게. 전 제가 좀 약간 선택장애가 있어가지고 그냥 나오고 골라주는 대로 그냥 들으면서 일을 해요. 저는 음악을 너무 좋아하고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네. 그래서 그만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10억이면 안 그래도 뭐 퇴직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뭐 명퇴를 해주시면 기꺼이 투자할게요. 제가 투자할게요. 음악의 미련이 약간 이제 다 그렇군요. 자 오늘 또 두 번째 사연으로 좀 넘어가서 사연 한번 들어보죠. 오늘 제가 네. 한번 읽어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홍이상님께서 직접 한번 네. 읽어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가장입니다. 현재 딸아이가 한 명 있으며 맞벌이 부부입니다. 20대부터 돈을 모으고 아끼는 것만이 노후 준비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친구의 권유로 존리님의 책 부자 되기 습관을 읽게 되었고 자본주의를 알게 되면서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의 첫 투자는 2019년 10월 첫 증권 계좌를 개설하고 코로나로 인해 삼성전자 주식이 4만 원대로 내려가면서 소액으로 첫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슈카월드를 통해 경제 관련 지식을 쌓아가며 슈카 형님이 3프로 형님들은 경제 관련 정통 방송이며 깊이가 있는 컨텐츠라는 말을 듣고 처음으로 3프로 TV를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3프로 TV 박병창 부자님, 염승환 이사님, 박세익 전무님 그리고 각종 애널리스트 게스트분들을 통해서 주식을 바라보는 시각과 저만의 투자 철학을 만들어가면서 투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하락장이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며 여유 자금이 생기면 조금씩 사기 시작했는데 최근 들어 주식 계좌도 수익이 나는 것도 없고 회사 일도 생각만큼 잘 되지 않고 결국 진급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진급을 기대하고 바란 것은 아니지만 주위에 악재가 자꾸 생기니까 내 자신은 잘하는 것이 없는 걸까? 나는 도대체 잘하는 것이 뭘까? 라는 자기 질문을 하게 되면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니 괜히 아이한테 화풀이를 하게 되는 일까지 생겼습니다. 또 정말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냐고 물어보면 그 순간에는 최선을 다했다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뭔가 부족했다고 생각을 하게 되니까 저 스스로 넌 최선을 다하지 못해서 그런 거야 라고 채찍질을 하게 됩니다. 제가 투자한 주식도 그렇고 회사에서의 생활도 생각만큼 되지 않아서 나는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일까? 라는 생각이 자주 들어 버티고 버틴 자존감이 많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김프로님, 윤대현 교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이 40이 되어서 아직도 제가 잘하는 것을 못 찾는 것일까요? 도와주세요. 앞으로 깊이 있는 좋은 컨텐츠 부탁드리며 최근 징징쇼는 정말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슈카 형님도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박세희 전무님 다시 3프로TV에서 볼 수 있게 되어서 너무나 좋습니다. 정프로 형님 너무나 좋습니다. 리프로님 백브리핑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기사를 다뤄서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3프로TV 건승을 기원합니다. 네. 특히 이제 2%의 백브리핑을 잘 보고 있다는 분인 걸로 봐서 상당히 현명하고 훌륭한 분인 것 같긴 한데 네. 이런저런 고민이 좀 쌓여 계시네요. 네, 네. 예. 위즈덤 컬리지를 들으신 것 같은 그런. 그렇죠. 위즈덤 컬리지. 네. 이상님 열심히 보세요. 예. 그 전문가들의 코멘트를 듣기 전에 40세쯤 되셨으면 저의 경험상으로는 이때가 한번 어른들의 사춘기 내지는 뭔가 고비가 항상 오는, 뭔가 직장에 들어갔더라도 뭔가 한 단계 도약하지 않으면 불안한 그런 시기이기도 하고요. 또 아이도 그냥 아장아장 귀여울 때를 좀 지나서 이제 손이 많이 가기 시작하고 또 생활비도 또 많이 들기 시작하고 뭐 부모님들도 슬슬 이제 예전 같지 않으신 경우들도 생기고 하면서 이런 고민하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더군요. 뭐지 도대체 내 주변에서 잘 되는 건 뭐지? 이런 생각 드는 시기인데 그렇죠? 아닌가요? 저만 그랬나요? 뭐 저도 그랬었죠. 지금은 이제 좀 지나갔지만 저도 그랬던 영수만 이사님이야 뭐 지금은 뭐 저도 고민이 많았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40 그게 초반이었나 아마 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그때라니까요. 있어요. 그때가.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고민을 했죠. 진급에 대한 맞아요. 그 뭔가 말씀대로. 완전히 성공한 것도 아닌데 네, 또 뭔가 하지 않으면 그냥 취직을 했다는 것만으로 만족할 수는 없는 이런 네. 상황이 뭔가 벌어지는. 그러니까 뭔가 그리고 네. 시간도 얼마 안 남은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더 이뤄야 되는데 네. 뭔가 시간은 지금 부족. 이제 점점 다가오잖아요. 은퇴 시기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참 불안한 시기가 맞기는 맞는 것 같아요. 고3 여름방학을 앞둔 느낌? 뭐 많은 사람이 오늘 평소와는 방송이 다른 완전 다른데. 네, 많은 사람이 비슷하게 느끼는 거는 뭐 내가 잘못이 아니라는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저 죄송합니다. 아유 그럼 40이면 좋지. 저는 이제 50. 까불고 있어. 뭐 이런 생각이 있어서. 아이고 네. 그걸 또 우리 또 제 선배님들이 보라. 네. 그렇긴 하죠. 네. 저는 일단 되게 뭐 직장 생활을 하던 사회 생활을 하던 뭐 인생을 보던 되게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갖고 계시구나 이분이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렇게 뭐 표현하실 수도 있고 또 주변도 많이 챙기시고 기본적으로 좀 기본적인 긍정성이랑 이렇게 잘 챙기는 소통도 잘하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 너무 심하면은 이제 그게 이제 자존감은 이제 감정과 연동한다면 사실 자존감은 전 쓰지 말라는 단어로 많이 말씀드리는데요. 왜냐면 그냥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밸류가 있는 거지 이걸 감정이랑 연동시키면 되게 불편해지거든요. 내가 감정이 거지 같아도 그냥 나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냥 감정이 거지 같을 뿐인. 그렇지. 네네. 자존감이 그렇죠. 떨어져 네네. 있어도 나의 삶은 가치 있는 것이지. 그렇죠. 뭐 시작 자체가 우리가 뭐 인간이기 때문에 가치가 있는 거고, 그다음 뭐 심지어는 뭐 그것도 점점 확장되고 있잖아요. 자연까지 그래서 근데 이제 자기 비판 능력은 중요한 거죠. 오히려 이제 자기 비판 능력이 없는 분들, 그거를 이제 자기 비판을 못하는 분들이 사실은 조직에 훨씬해를 끼치기 때문에 좋은 건데 이제 이런 일을 겪다 보면 지치셨는데 너무 자기 채찍질을 지금 많이 하면은 더 지칠 수 있어서 이제 요즘 멘탈 관리를 경영대에서 많이 연구를 합니다. 네? 네, 왜요? 그래서
이제 그만큼 이제 중요해진 것이기도 하고 특히 팬데믹 이후 현상인데요. 그래서 이럴 때는 난 안 돼 보다는 오히려 괜찮아 잘했어 일을 할 때 완벽을 추구하지만 결과가 나온다면 잘했어 안아줘야 뭐 삶도 삶이지만 회복도 빨리 되고 퍼포먼스도 증가한다 이런 연구들이 요즘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히 좀 팁처럼 하나 말씀을 드리면요, 진급을 못하는 거는 너무나 트라우마적 상황이지만 뭐 저도 경험한 적 있고요. 그 직장 생활 꾸준히 하면 내가 원할 때 진급을 못하는 경험은 너무나 흔한 경험이라는 거죠. 근데 흔하다고 해서 안 괴로운 건 아닌 거죠. 너무 괴롭지만 너무 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은근히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진급을 못했을 때 어떻게 하면은 전화위복이 되는지. 근데 되게 뻔합니다. 그래서 한 4가지로 얘기하는데요. 첫 번째가 남의 탓을 돌리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막 남을 험담한다든지 회사에서 이 회사의 왜 이 모양이 뭐 이럴 수 있는데 그걸 하지 마라. 누구 탓을 하지 마라. 왜냐면 처음엔 너무 뭐 화가 나는 게 당연하니까 짜증나요. 왜냐면 그때 이제 레퓨테이션이 떨어진다. 뭐 이것도 이제 저희 쪽 잡지가 아니라 이제 뭐 경영 잡지에 실리는 거고요. 네. 두 번째가 그 다음에는 내가 왜 진급이 안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그 누군가가 와 대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쉽지 않겠다. 왜 쉽지 않냐면요, 이 상황에서 그 사람을 만들긴 어렵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워낙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정보력도 있고 내가 워낙 신뢰하는 사람. 이게 그냥 넌 좋게 인정을 받았는데 지금 상황적으로 안 된 건지 이런 이슈가 있어서 안 된 건지 뭐 뭔지를 알아야 내가 데뷔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세 번째가, 그래서 그걸 정확히 알면 이번엔 뭐 전혀 문제가 없었는데 뭐 좀 이게 승진이 좀 많이 밀리다 보니 다음엔 뭐 될 거다 그러면 거기 맞춰서 하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라 그럼 뭐 나를 변화시키던 아니면 좀 팀을 바꾸던 실제적인 거를 좀 해야 된다는 게 세 번째고요. 네 번째는 이제 이럴 때 뭐 위즈덤 칼리지 같은 진짜 외부와의 연결을 통해 새로운 정보, 네. 그 네트워킹 지식이든 그런 거를 갖다 보면 편안하게 그냥 공부하고 그 외부 네트워크도 강화하다 보면 다른 퍼스펙티브가 생기니까 그러다 보면 새로운 이직의 기회도 올 수 있고, 이직의 기회가 있는 사람이 거꾸로 내부에서 또 그렇죠. 잡아야 될 사람이 눈빛이 달라져. 이직의 기회가 생기면 내부에서도 이승민이 굉장하고 듣고 나시니까 뻔하죠. 되게 좋은 대학에서 연구된 거거든요.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에 실리고 그런 건데 막상 이렇게 실천하기가 어렵죠. 근데 되게 상식인데 뭐 이대로 하면 전화위복이 된다는 거죠. 네. 네, 저는 그냥 뒷담화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승진이 미뤄진다든가 진급에 떨어지는 게 어떤 게 있습니까? 뭐 조교수에서 부교수가 된다든지 그것도 연하님은 요쯤에 되겠거니 하는데 안 되면 막 그렇습니까? 뭐 일단 경쟁에서 뭐 냈는데 안 되면 다 기분 나쁘죠. 네. 죄송합니다. 네. 세상에 쉬운 주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최근에 승진하신 이사님은 이 승진에 대해서는 저 이제 갑자기 너무 빨리 승진을 하긴 했는데 그 전에는 되게 느렸어요. 저도 승진이 이게 빠른 편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이제 교수님 말씀대로 저도 이제 기대를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요. 네. 당연히 기대를 하는데 이제 거의 명단에 딱 이제 뭐 제 경험 얘기하면 없어요. 그러면 이제 그 몇 시간 후에 다시 봐요. 혹시 뭐가 누락됐나? 이제 그러니까 그날까진 계속 기대를 해요. 그런 게 있어요. 현실 부정. 일단 현실을 부정해요. 그렇죠. 네, 부정하게 되고 이제 근데 이제 그날 이제 집에 가면서 현실을 이제 인정하기 시작하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제 경험은 그때 기억이 나는 게 일주일 동안 되게 우울했어요. 회사 가기도 싫고 그렇죠. 다른 사람 얘기하기도 싫고, 근데 어쨌든 이제 받아들이는 과정 같은데, 그렇죠. 저 이제 제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기분이 나쁘니까 당연히 나쁘죠. 회사에 이제 상사들 마주치기도 싫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회사도 당연히 싫어지고 그랬는데, 이상하게 제 스타일이 좀 그런지 모르겠는데 1, 2주 좀 지나고 나니까 이제 점점 잊어요, 그걸 제 스스로가. 그리고 좀 어쨌든 바빠지더라고요. 또 갑자기 또 일이 많아져요. 막 일도 막 시키고. 근데 저는 좀 일 시키면 좀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라가지고 몰두하다 보니까 한 달 지나니까 그냥 다 잊어버려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요. 그냥 승진 안 했다는 거 이제 그냥 잊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또 일에 매진하고. 저는 좀 그랬어요. 회복 탄력성이 좋으시네요. 좀 그렇게 DNA가 좋네요. 네, 오래 막 데미지 가진 않고. 근데 이제 한 일주일은 가더라고요, 진짜. 힘들긴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아무리 사람이다 보니까. 승진하고 나니까 좋은 건 얼마나 가든가요? 좋은 거요? 계속 좋아요 지금까지? 좋은데 이제 이 상태에서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이 상태에서 이렇게 가다가 진짜 이사님은 3% 아니면 저를 이렇게 만나기가 어려우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술도 안 하시고 회복 탄력성도 좋으니 만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좀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좀 이상하게요. 스트레스를 받고 나면 잠을 자면 이게 되게 경감이 급하게 돼요. 네. 잠이 약이다. 잠이 진짜 약이더라고요. 저는 좀 이렇게 장이 너무 좋다. 아니 미국 장이 좀 안 좋거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오늘 되게 안 좋았잖아요. 그럼 저도 이제 밤까지 방송을 하니까 힘들잖아요, 사실은. 집에 가서 이제 밥 먹고 계속 스트레스 받은 상태예요. 그래서 씻고 자요. 자고 일어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미국 나스닥 또 봐요. 걱정되니까. 근데 저는 그냥 안 봐버려요. 제 스타일은 뭐 제가 본다고 달라질 것도 아니고. 네. 자고 일어나서 샤워를 끝내면 일단 스트레스 한 70% 날라가 있어요, 이미. 오늘 또 열심히 해봐야지. 잠이 보여야겠죠. 아마서 문제인 거죠. 받아들여요. 이거 안 좋은 거. 네. 또 어떻게 대응을 할까. 저는 좀 약간 좀 그래서 제가 좀 이게 방송을 좀 오래 하고 증권 이쪽에 좀 오래 견뎠던 것 같아요. 네, 제 스타일이 좋아요. 그러니까 회복 탄력성이 회복이 잘 되는 걸 얘기하라고 주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고요. 스트레스를 펀치를 맞았는데 데미지가 적은 걸 얘기해요. 데미지가 적으신 거죠. 그러니까 회복이 빠른 거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부럽습니다. 저는 아직도 그날을 못 잊고 있어요. 회사 생활 하다 보면 이제 선후배도 있고 다 있는데 이제 후배 직원들 중에 그 데미지 잘 안 입는 분 있으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참 데미지를 안 받은 게 아니라 뭐라고 해도 자기 인식이 떨어지는 분이 있어요. 꼭 좋은 것만 아니다 이런 생각도 드는군요. 중간이 좋습니다. 네, 뭐 잘 되실 겁니다. 예. 잘 되실 것 같습니다. 네. 너무 자기 비판만 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매번 승진하는 것보다는 한 번씩은 또 이렇게 승진에 누락하는 경험을 갖는 게 앞으로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가시면 승진을 누락한 부하 직원의 마음을 또 달래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 아주 좋은 경험이 있어서 아마 회사에서 이런 거와 저런 거 다 관리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예. 네, 오늘 사연 보내오신 분들은 뭐 두 분 다 뭐 괜찮은 분들이 나쁘지 않은 분들이 예. 자, 저희 마지막으로 홍이상님께 노래 한 곡 더 부탁 드리면서 1부 순서는 뭐 여기서 마무리를 하죠. 홍이상님도 같이 대화하니까 재밌죠? 저 너무 재밌습니다. 네. 너무 많이 배우고 있고 오늘 아까 뭐였죠? 통일주권에 대한 것도 좀 배웠고 저분이 이젠 하는 거니까요. 위즈덤 칼리지도 배웠고 위즈덤 칼리지를 저희가 드릴 테니까 이거 저희 쪽으로 슬슬 넘어오세요. 음악의 세계도 무궁무진하고 아름답지만 또 경제 지식의 세계도 만만치 않게 흥미롭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네. 자, 1부 여기서 마무리하고 홍인상님께 또 노래 한 곡 부탁드릴게요. 네, 두 번째 곡은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라는 곡이고요. 사실 아까 교수님 말씀해주셨던 것 중에 확 왔던 게 그 자존감을 얘기했을 때 스스로와 감정을 엮지 말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저는 않지만. 생각을 못 해본 개념이었어요. 근데 그런 맥락에서도 참 이게 뭐 연결되는 노래라는 생각도 좀 했고 저 스스로도 좀 많이 배움의 시간이 된 것 같아서 좋네요. 네. 아무튼 노래를 하고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두려워 말아요. 지금은 아무것 안 보여도 울지 말아요. 그대
그대가 보낸 시간이 그대가 흘린 눈물이 흘러 작은 빛을 이루고 그대가 걸었던 그 길이 그대가 돌아선 그 벽이 작은 빛이 되어 그대 앞에 지금은 아무것도 몰라도 두려워 말아요. 지금은 아무것 안 보여도 울지 말아요. 오래전부터 흘러온 사랑이 그대 안에서 무엇보다도 반짝이고 있으니 아주 오래전부터 흘러온 사랑이 그대 안에서 무엇보다도 반짝이고 있으니 야. 이 현장에서 들으니까 방송하고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네, 여기서 다이렉트로. 야, 어쩐지 김프로님이 이거는 계속 하시려고 하더라고요. 봤어요. 오늘 여러 가지 느끼고 갑니다. 저도. 네. 자, 김프로의 3프로 상담소. 이 프로가 오늘은 잠깐 대신 진행하면서 즐거운 만끽하고 있고요.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신 이상님 또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2부로 이어갑니다.